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안성의 사용 수익이 굉장히 높은 다가구 물건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소재지는 안성시 당항동에 위치해 있고요. 감정가 5억 9천에 경매 최저가 4억 1천부터 진행을 한다. 보존 등기일이 2002년도 2월이기 때문에 건물 나이로 20살이 조금 넘은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현황은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 2층 7가구, 3층 5가구로 총 1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뽑을 수 있는 최대 가구 수가 19가구입니다. 그 한도까지 모두 뽑아놨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좋은 물건이다. 특이사항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8월에 입찰 9분 들어오셔서 6억 1천만 원에 2등하고 8천만 원 차이가 나셨네요. 낙찰이 되었다가 최고가 매수인께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셨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22년도 12월 19일 날 다시 진행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재진행 시점에서의 감정액을 보시면 최초 감정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감정액에서 4천만 원 정도 저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법원의 문건 접수 현황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최고가 매수인의 매각 불허가 신청과 22년도 11월 3일에 감정평가가 다시 되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 수상의 특이사항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내용은 본건은 평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경량 철골조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다. 본건은 202호의 누수 및 천장에 손상이 있다. 본건은 302호 욕실에 누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옥상은 이렇게 평슬라브 지붕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비가림막 지붕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자, 이 비가림막 지붕 같은 경우도 일정한 높이가 넘어가면 불법 증축으로 적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입찰 전에 관할 지자체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2층 2호와 3층 2호에 누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제가 사진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 평슬라브 지붕에 이렇게 증축으로 비가림막 지붕을 설치해 놓은 거 확인이 되고요. 예전에 이게 뉴스에 좀 나왔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이 비가림막 지붕을 모두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심했고 그래서 뉴스까지 나왔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층 2호 같은 경우는 지금 천장에 보면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곰팡이가 필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죠. 302호 역시 욕실 부분에 누수가 있는 것으로 감정평가서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내부를 보더라도 건물 내부 컨디션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자, 해당 건축물은 정리를 해드리면 물리적인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19가구라는. 다만 우리가 입찰을 할 때 건물의 수선비를 반드시 입찰가에 감안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물건이다 라는 점만 명심해 놓기 바랍니다. 자, 건축물 대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딱지 없는 상태고 19가구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 딱지 없기 때문에 변동사항상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자, 과거에 이렇게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들의 장점은 주차 대수를 3대밖에 빼지 않았지만 주차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 수를 이렇게 많이 뺄 수 있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똑같은 토지 평수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건축물을 올리게 되면 10가구도 빼지 못합니다. 주차장법 자체가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해당 면적을 가지고는. 하지만 이 지역에 이 사용 승인을 과거에 받은 게 이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가구수에 있다라는 점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등기 권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MCI 대부고 밑으로 다 소멸되는 권리다. 위촉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된 게 4건이 확인이 되는데 3건은 당연 배당권자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배당 신청을 하건 하지 않건 무조건 배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경매 개입 등기 이후에 입찰권 등기 설정하신 분은 별도로 배당 신청을 하셔야지만 배당이 나갑니다. 자, 임차 권리 살펴보면서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임차권 등기하신 306호 임차인 배당 신청하셨기 때문에 네, 이분도 정상적으로 배당이 완료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들은 8가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8가구 모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소액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액 임차인은 이 확정일자를 쓰기 전에 일단은 최우선 변제라는 걸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성기준 최우선 변제 2020년도 기준은 5천만원 이하 1,7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에서 1,700만원씩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각대금, 법원에서 낙찰받은 이 낙찰대금의 2분의 1 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2분의 1 안에서 우리가 1,700만원이라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에 따라서는 1,700이 배당될 수도 있지만 1,200대 후반이 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분들은 확정일자가 다들 빠르시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8분 중에 7분은 전액 배당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딱 한 분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신 305세대만 최우선 변제 먼저 받으시고 나머지 자녀보증금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 행사가 순위가 뒤로 밀리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예상되는 금액은 1,600에서 2,100만 원의 인수 금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2천만 원 인수한다라고 계산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건축물 대장은 깨끗하지만 일단은 옥상에 비가림막 지붕 올려놓은 게 있고 이거 적발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철거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임차권리상 현재 인수되는 권리 대항력을 갖추신 분들이 8분이 계시지만 그 중에 7분은 어쨌든 전액 배당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 분만 최우선 변제까지만 받으시고 우선 변제권에서는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금액은 1,600에서 2,100 사이인데 그냥 평균 2,000 계산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라. 자, 그리고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사항은 없습니다. 자, 인근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근 시세 같은 경우는 제가 밸류맵을 통해서 인근 시세를 살펴봤고요. 저희 건축물의 위치는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쪽이고 지금 작년에 2건의 다가구 거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 3억 3천짜리는 1층짜리니까 배제하고요. 지금 3층짜리 건물은 요 6억 4천짜리 매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2건이고요.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지금 매매가 5억짜리가 저희 경매 대상 물건과 조금 컨디션이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억 4천에 거래됐던 내역은 22년도 8월 달에 거래가 일어났고 토지 54, 건물 95, 3층 건물 95년 건물입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매도 희망가가 5억 원이고 토지 90, 건평 30, 3층 건물 92년 건물입니다. 자,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은 진입가 4억 1천, 토지 83, 건물 130, 3층 건물 2002년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나이로 보나 건물 면적으로 보나 토지 면적으로 보나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이 지금 나와 있는 시장 매물이라든지 실거래 매물보다 더 우위에 있는 물건이다. 다만 감정평가서상으로 우리가 확인했듯이 건축물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를 조금 낮춰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사례들보다 우리 건축물이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저는 이 실거래 사례 물건보다 추정 시세를 낮게 잡았습니다. 제가 잡은 시세는 2차 감정액이 5억 9,500이었고요. 그 정도가 현재 저희 물건의 추정 시세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쉽게 저희 물건의 추정 시세는 6억 원 정도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현황은 간단합니다. 19가구 원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쉬운 상태고요.
수선 비용은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저는 8천에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월세 시세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의 위치가 여기고요. 제가 그리고 있는 지역이 이 해당 권역이 다 다가구촌입니다. 자, 이 전체 권역에서 지금 월세 매물 나온 건 딱 2건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 물건이다. 공급자가 우위에 있게 됐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말 그대로 임차 수요가 충분히 공급 대비 물량에 비해 받쳐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 보셔도 현재 전체 권역 중에 매물로 나와 있는 건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 같은 경우는 전체 권역 중에 나와 있는 게 전무합니다. 자,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저희 권리신고액 중에 평균가액을 제가 기준으로 설정을 해봤고, 월세 같은 경우는 현재 나와 있는 2건의 시장 매물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19가구로 원룸으로만 빠져 있기 때문에 월 30만 원씩 받게 된다면 연간 6,800, 월에 570이라는 엄청난 수익이 기대가 되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최저가 3천으로 계산을 해봤고 19가구이기 때문에 5억 7천만 원의 전세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경매 진입가액이 4억 1천만 원인 걸 감안했을 때 현재 진입 구간 굉장히 양호한 상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컨디션, 내부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입찰가에 수선비를 감안을 해야 된다. 반드시 입찰가액에 수선비를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가 그대로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한 금액을 설정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억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신탁으로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현재 신탁 금리 오늘 날짜 기준으로 최저가는 7.3%입니다. 자, LTV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낙찰가의 80%로 설정하시면 되고 조건은 DSR 반드시 충족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원금 1억에 대출 4억이 나올 것이고 이자는 240이 발생합니다. 자, 570의 월 수익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 이자로 공제되는 비용이 240이기 때문에 월 순수익은 33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연간 수익으로 환산한다면 연에 3,900만 원이 환산이 됩니다. 자, 저희가 5억에 낙찰을 받았을 때 대출이 4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원금은 1억만 들어가지만 저는 건축물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걸 반드시 감안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선비를 8천만 원을 가산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선비 8천만 원 가산했을 때 연수익은 21%가 조금 넘고요. 수선비를 1억 원을 가산했을 때 연수익은 20% 정도 내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억을 약간 초과해도 10%대 후반이기 때문에 현재 진입 구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장점은 물리적인 조건이 좋다. 가구 수가 과거에 건축 허가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다가구 최대 한도인 19가구까지 뺄 수 있었다. 두 번째 장점은 전월세 임대가 수월한 지역이다. 즉 임차를 원하는 수요보다 임대를 놓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지금 매물 자체가 해당 권역 전체에 네이버 부동산으로는 1개, 다방 기준으로는 2건밖에 없고 전세 매물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건축물의 컨디션만 끌어올릴 수 있다면 아주 높은 사용 수익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 20% 내외라는 사용 수익은 건물의 수선 비용을 8천에서 1억 정도 가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건축물의 컨디션 끌어올릴 수 있을 걸로 평가가 됩니다. 자, 단점을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유지 비용도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제대로 수선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물리적 여건이 정말 좋은 물건이다. 지금 여기에 만약에 지금 빈 땅도 없겠지만 뭐 땅을 사갖고 또는 뭐 1층짜리 건물을 사서
이거를 허물고 여기다 다가구를 신축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건축 비용 자체가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강화된 주차장법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률을 뽑게 된다면 신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해당 권역 전체를 살펴봐도 대다수의 건축물들이 20년이 초과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 권역대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공급자가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시장 컨디션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 건축물을 비싸게만 낙찰받지 않는다면, 즉 수선비를 충분히 감안하고 낙찰받는다면 높은 사용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주의사항은 제가 2번, 3번 강조해 드리지만 수선 비용은 반드시 들어가고 절대 적은 액수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방 개수가 19개고 지금 누수라든지 수선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계산하시고 입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억 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일단은 높은 사용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이지만 수선 비용을 감안할 것. 그리고 동일 권역은 공급자 우위에 있는 건물이고 권역이고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저희 건물을 낙찰받게 되면 충분히 수선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온라인상으로 평가를 한 것이고 통계 지표만을 가지고 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현장 임장을 다녀오신 후에 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입찰에 너무 몰입되지 마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냥 내 예상 목표치와 예상 낙찰가에 그냥 제가 잡으시고 그 금액 안에서 큰 변동성 없이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저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일과만 끝나면 곧 명절 연휴입니다.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길 바라고요. 가족들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경매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